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드디어 K7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자세하게 등장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 정도만 살짝 유출된 정도였죠. 물론 위장막을 쓴 상태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탑라이더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K7에 대해서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신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토대로 K7의 신체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한영 기자님한테 제보가 들어온 사진이 있는데요. K7의 외관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모두 살펴보셨을 테니까 살짝만 보고 넘어가면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찍어드린 게 양산형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은 양산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그대로 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C필러 쪽으로 가보시면 생산증이 붙어 있는데요. 생산증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옵션이라는 부분에 1.6 가운데 글자는 잘 안 보이고 A6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옵션스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엔진 옵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랜저 생산증을 보시면 그랜저 생산증에는 2.4 GLS A6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죠. 저희 차는 더 뉴 그랜저이기 때문에 2.4 엔진이 없으니까 2.4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K7에는 갑자기 1.6이라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K7에 1.6L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죠. K7이라는 차급 자체가 준대형 차고, 또 준대형 차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구입하시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운사이징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에 대한 개념이 좀 적은 상태인데 이 K7에 1.6L 터보 하이브리드를 적용할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K7에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파워트레인도 탑라이더 기사에 쓰여 있는데요. 2.5L 엔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2.5L 엔진에는 엔진 오일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한 엔진이 탑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엔진을 그대로 탑재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3.0L 엔진이 3.3L 엔진이 아니라 3.5L 엔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3.0L LPI가 3.5L LPI를 변경되고요.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자식 4륜구동이라서 이제 완벽하게 좀 준대형 차 중에서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단 4륜구동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때까지는 4륜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륜차에는 전륜구동만 제공을 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륜구동까지 적용하면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조금 더 4륜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아차 신규 로고가 탑재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죠? K7의 시작으로 기아차의 신규 로고가 점점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고요.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쭉 이어진 형태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K7 카페에서 유출이 되었는데 이 카페에서 유출된 사진을 보면 카니발의 인테리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일단 디스플레이 아래쪽 부분에는 공용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긴 힘듭니다. 그리고 다이얼식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일반적인 변속기와 차이가 없었던 전자식 변속기보다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이얼식 변속기는 사실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뒷좌석 통풍 시트보다 더 급한 건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랜저나 K7 모두 다리를 꼬을 만큼 뒷좌석이 넓으니까 리클라이닝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리클라이닝을 좀 소극적으로 적용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K7부터나 다음 세대 그랜저부터는 뒷좌석 리클라이닝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한 국산차가 이때까지 있었나요? 이때까지는 대부분 JBL, 보스, 크렐 이런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한 것 같은데,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라니까 지금 현행 K7이나 그랜저에 탑재되고 있는 크렐 그리고 JBL 사운드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이 사운드 시스템이 개선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신형 K7은 굉장히 기대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 국산 전륜구동 세단 최초로 4륜구동까지 적용한다고 하고, 다운사이징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제공하고, 뒷좌석에 대해서도 상품성을 좀 더 높일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정말 기대되는 K7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더 다양한 정보가 나오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번 달 말에 내외관 디자인 렌더링을 공개한다는 거겠죠. 내외관 디자인을 공개를 하고 3월 중순쯤에 사전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까지 K7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유출 사진이 나오게 되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스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